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조명선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황태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합의를 했어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해석이 다르고 또 앞으로의 이행 과정도 좀 다를 것 같고. 일단 왜 합의를 해놓고도 입장 차이가 다른 건지 각자 짧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서로 좀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거에 좀 차이가 있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역시 특검 쪽에 좀 더 비중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뭐 특위해줬으니까 특검 정도는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가장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특검입니다. 예. 범위와 시점, 시기를 이제 향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합의 내용인데. 예. 새누리당은 이건 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하겠다는 것조차도 나중에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시기와 범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좀 서로 그렇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또 특검 갖고 그러는 거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 보면 한자 쓰고 좋은 말 있죠. 뭐 어떤 아전인수격 해석. 아전인수. 예. 각자 보면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예.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것뿐인데, 앞서 보니까 우리 정찬배 앵커 말씀하신 중에서 그 전병헌 원내대표 말을 좀 소개하지 않았어요? 예. 보면은 더 이상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이 사건하고 개인정보 들여다본 이런 부분이 제2의 특검으로 가지 않도록 예. 검찰이 수사를 잘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전병헌 원내대표 말씀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예. 바로 그렇습니다. 보면 일단 앞서 이제 이종훈 박사 말씀대로 일단 특검은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좀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예. 어떻게 좀 무기한 유예시켜 놓은 것이고, 그런 분위기는 그것을 추인하는 각 당의 의총장에서 드러났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서상기 위원장,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 이 두 사람 정도를 빼고는 거의 만장일치로 박수쳐서 추인한 반면에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보면 반대 목소리들 또 뭐 잠깐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의 특위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새누리당도 좀 특검을 갖다 유예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예. 문제는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이것의 개인정보 유출권을 갖다가 검찰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은, 수사하지 못한다면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가게 되죠.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계약을 할 때 이제 합의문이라는 걸 쓰고 계약서를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정치적 행위예요.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나중에 해석이 달라서 또 위야무야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계약서든 합의서든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예. 일치한 내용을 적은 거에는 다 같은 내용인데, 그 합의문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상의 내용을 해석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해석의 입장이 있고, 결국은 때문에. 그 다른 해석을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느냐는 예. 통상인의 입장에서 결국은 재판부,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요, 정치권에서 그 합의문에 옛날에도 등 하나 가지고도 뭐 법안 같은 거 싸웠지만 합의문 내용 가지고는 어떻게 뭐 그런 법적으로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권에서 보면은 입법을 하는 정치권에서 예. 그것을 갖고 사법부에다가 누구 말이 옳은지 가려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그런 건 결국 최종적으로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을 경우는 국민들의 심판, 즉 선거로서 판가름이 나기 마련이죠. 예. 정치적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책임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거로 평가를 받게 돼 있긴 한데,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그 뒷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좀 지켜야 국민 앞에서 하겠다고 그렇죠. 했으면. 예,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약에 다음에 더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면 예. 거기 좀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어떻게 좀 올해 안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변수가 있는데 설마 통과 안 시키면요. 예. 지금 보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준 예산에 대한 공포. 마침 보니 지난 10월 달 미국에서 셧다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만약에 사상 초유의 준 예산을 갖다가 예. 편성하는 사태 온다면 여야 막론하고, 지금 안 그래도 보면 정치권, 특히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율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 91.1% 아니에요? 아마 여야 할 거 없이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책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좀, 예. 변수가 더 있단 말이죠. 변수도 더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식으로 대충 통과시켜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예. 겁니다. 이미 법정시한,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건 약속을 지금 어긴 상태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초읽기에 몰려가지고 지금 뭐 막판에 지금 부실 예산 심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건 좀 아니다. 어차피 늦어졌다고 전제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심의를 해가지고 조금 시점이 늦어지고 한 달 정도 어떻게 보면 그 준예산 집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예산 심의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산안 얘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또 정치권의 또 다른 후폭풍을 몰고 올 사건이죠.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자 논란.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 조회 부탁한 거 맞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 그래서 직위해제 시켰다. 끝.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여태까지 권력기관이나 청와대나 그런 얘기 나오면 늘 개인적 일탈행위였다. 끝. 근데 그것을 갖다 국민들이 과연 끝 생각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시즌2로 가게 됩니다. 어허. 왜냐하니까 최동욱 검찰총장, 야당에서는 집요하게 찍어내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문제는 결국 지난해 12월 19일 대선 문제하고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 행정관이 안행부의 김 국장 부탁받아서 아니 청와대 행정관이 무슨 흥신소 직원입니까? 예. 그거 받아서 그거 조회해주게? 어허. 그거 부탁해서? 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얘기고 국민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니까 조 행정관이 보면 청와대 총무비서실 소속의 시설 담당 공무원입니다. 예. 시설 담당. 무슨 예를 민정이라든지 그런 파티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분이 왜 이런 걸 갖다 알았을까요? 예. 알려고 들었을까요? 그리고 콕 찍어서. 그리고 콕 찍어서 어떻게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근에. 예. 그것도 주민번호가 틀렸다 그러니까 바로 왜 어떻게 고쳐줬을까요? 이런 부분들. 마침 이번에 김진태 검찰총장의 새 검찰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한마디만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어제 청와대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그 해명 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졌죠. 그러니까 설령 그 청와대 그 하급직 공무원이 부적절한 또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부 물론 처벌을 하겠죠. 당연히 어제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 책임이거든요. 자기 휘하에 어떻게 보면 직할 체제하에 있는 부하들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든가 사과 표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략된 것이 좀 아쉽고요. 이번에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도 비교적 명쾌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걸 누가 시켰냐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맨 처음에 네.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청와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캐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검찰에 맡겨야 될 사안인지 검찰에 맡겨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리고 검찰이 저는 이번에 규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나머지가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행정관의 입장은 아는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나는 그걸 전달을 한 것 뿐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는 난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 행정관의 얘기를 따르면 이거는 법망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법에 위반이 됩니다. 일단은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데 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이 되면서 헌법상에 그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예. 이 권리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나옵니다. 이 개인정보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내용은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 그냥 어쨌든 그 주체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자체 둘 다 그 처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나는 생각 없이 그냥 정보를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의 배경까지 안 들어가고 아는 사람이 하나 이거 좀 알아봐줘. 그래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가 어찌됐든 최동욱 혼외자로 관련이 된 사람인을 알았느냐 아니면 그냥
채모 학생인 거를만 알고 했느냐 이 부분인데 왜 웃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공무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면 뻔히 불법행위인 것을 알면서 예.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야, 그거 좀 알아봐줘 한다고 절대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 행정관들이 있는 사람이 그걸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니까 최동욱 총장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최동욱 총장 아들로 의심되는지 몰랐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여다볼 때부터는 뭔가 강력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즉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있다고 그런 착각하에서 그런 일탈행위, 불법행위한 것이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청와대 내부적 징계하고 감찰할 부분이 아니라 빨리 검찰이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 윗선까지도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새로운 어떻게 보면 김진태 총장 체제에서 첫 축제가 될 수 있는 과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검찰이? 검찰이 법대로 풀어야죠. 예.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법치주의의 상징이 법무부인데 예. 자꾸 정치에 휘둘리면 곤란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지금 그거 외에도 서울시 교육청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학생 정보를 또 알아봤다 이런. 17번 들여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른바 이제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의 의혹이 더 불거지기 전에 한 말씀 평론가로서 해주신다면 청와대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보호하려 들지 말고 국민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그야말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성원해줘야 됩니다. 검찰을 성원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정도는 충분히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부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크지 않은 부탁이라면 들어줄 만도 하죠. 하지만 내가 어디에 근무하느냐, 이게 어떤 사안이냐, 그리고 누구의 부탁이냐에 따라서 그 부탁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